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제 소개를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백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만 2년이고 이제 3년차 넘어가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제 배경 설명을 잠깐 감사합니다. 네, 제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저는 원래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지 않았고요. 데이터 분석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파이썬을 접해서 개발을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좀 장고라는 웹 프레임워크를 접하게 되면서 웹 개발에 좀 흥미를 느껴서 개발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노드를 좀 주로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코프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막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프링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이제 강압에 못 이겨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로 갖고 온 것은 깃을 활용한 코드 협업 근대 충돌을 곁들인이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처음 개발을 시작하고 입문을 했을 때 겪었던 좀 고통? 약간 그거에 좀 주제를 정한 것 같아요. 처음에 개발을 시작했을 때 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뭔가 거기 깃허브에 들어가서 레포지토리를 봤는데도 거기서 어떻게 코드를 다운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처음에 무슨 윈도우 UI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그 코드가 다운로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처음 깃을 알게 됐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너 깃 모르면 수업 못 듣는다? 약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발등에 불 떨어져서 깃을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당연하게도 회사에 들어가서도 깃을 사용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고요. 근데 이제 깃을 어느 정도는 사용할 줄 알겠는데 협업으로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났을 때 그 충돌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꾸 애를 먹는 거예요. 막 충돌을 해결을 해서 머지를 하고 해서 머지를 했는데 내 브런치에 갑자기 다른 사람의 코드가 다 들어와 있고 이런 걸 겪으니까 이걸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제가 좀 공부했던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깃에 익숙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좀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미 많이 아시는 분들은 재밌게 강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드 협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코드 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저희가 분명 혼자서도 개발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이분은 좀 특이해가지고 혼자서 막 뚝딱뚝딱 다 만들어내고, 제가 막 일주일 만에 하고 하루 만에 끝내시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보통의 저희들은 뭐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야 되고 누군가의 코드도 봐야 되고 이러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유용한 게 저는 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특히 코드 관리랑 어떻게 일관성을 가지고 코드를 저희가 프로젝트를 꾸려 나갈지를 정의를 깃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설명드리면, 일단 깃에 잠깐 설명드리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짤막하게 핵심만 짚고, 깃에 제가 직접 적용했던 사례를 적용시킨 걸 설명드리고,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깃 플로우랑 머지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용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좀 남는다면 머지 충돌을 간단하게 만들어내서 시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깃은 버전 컨트롤 시스템으로 간단하게 이제 파일 변경을 이런 걸 추적을 쉽게 해주고, 그리고 다양한 버전을 관리하게 해주는 툴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저희가 그 좀 웃긴 짤로 막 엑셀 최종, 최최종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깃도 뭐 버전 1, 그다음에 1.1, 2, 3 약간 이런 식으로 버전을 늘려가는 과정인데, 그거를 내 PC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깃허브라는 이제 환경에 올려서 모두가 자기 로컬에서도 그 깃허브에 있는 거를 끌어서 쓸 수 있도록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깃 주요 기능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브랜치, 커밋, 병합, 리셋, 체크아웃 이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깃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브랜치랑 커밋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요. 이제 브랜치를 보면 이제 독립된 공간 안에서 나 혼자만의 작업 영역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게 브랜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커밋을 통해서 내가 작업했던 내용들에 대한 뭐 제목을 달다던가 아니면 디테일한 내용들을 적어줘서 그 커밋들을 나중에 내가 이때 뭘 했지? 라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걸 커밋을 통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랜치를 짧게 보면 밑에 뭐 이런 뭐 격가지들이 있어요. 뭐 이런 모양을 보고 브랜치라고 정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격가지들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브랜치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드에 독립된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요.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브랜치만 있으면 또 혼자 작업하면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작업했던 내용들을 또 다시 뭐 합쳐서 뭐 그 코드들을 다시 보관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도와주는 게 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작업한 내용들을 이제 머지를 통해서 하나의 브랜치로 다시 통합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머지에는 이제 뭐 패스트 포워드랑 3웨이 머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패스트 포워드는 그냥 간단하게 두 브랜치를 합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웨이는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충돌이 일어날 때 3웨이 머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두 개의 브랜치가 있었는데 그 두 개의 브랜치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두 개의 브랜치에서 같은 파일을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브랜치에서는, 이제 통합하려는 브랜치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니까 어떤 게 맞냐, 너희가 판단을 해줘라, 이렇게 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가장 좋긴 해요. 머지도 보통 이제 자동으로 이제 변경된 내용들을 등록하게 해주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뭐 이제 불가피하게 같은 파일을 작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사람이 수동으로 다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깃을 적용을 했던 프로젝트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인수인계 받았을 때 저 이전에 개발자 한 명이서 프로젝트를 담당을 했었고요. 그때 서버는 운영 서버랑 테스트 서버 하나씩 해서 두 개의 서버가 돌고 있었고, 그리고 이관이 좀 잦았어요. 개발은 이관을 한 3번 정도, 주 3회 정도 하고, 운영 서버도 많으면 주 1회, 아니면 뭐 2주에 한 번씩 이 정도 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웃긴 게 운영계와 개발계의 코드가 같았어요. 좀 말이 안 되죠. 개발계에서 작업을 어떻게 했냐 보니까 개발 중인 코드를 주석 처리를 하고 운영계에 배포를 했대요.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아니면 개발 중인 거를 파일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 파일 이름만 바꿔 가지고 뭐 카피 버전 만들어서 거기서 개발을 해서, 그리고 나중에 배포할 때는 다시 이름 바꿔서 배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변수를 뭐 개발계 운영계 변수를 하나 줘가지고 예외 처리해가지고 이 코드는 뭐 개발계만 들어가고 운영계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받고 이거 이렇게 동작을 해도 되나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서비스가 받았을 때 대기업 사내 서비스였는데, 아니 대기업 사내 서비스인데도 관리 이렇게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상황에서 저는 도저히 이렇게 작업을 못하겠다. 그때 이제 2명이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거 코드 이제 넘겨받을 때도 뭐 파일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그래서 일단 그쪽 대기업에 이제 문의를 해서 깃을 사용을 허가를 받았고, 이제 깃에다가 저희 레퍼지토리를 올리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정의를 했을 때, 일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완성 코드가 운영계에 배포될 수가 있어요. 뭐 주석 처리를 하고 뭐 파일을 변경해서 올려서 뭐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지만, 뭐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실수할 수 있을 테고, 운영계에서 개발계의 코드가 보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협업을 할 때 코드를 공유를 할 수 없어요. 코드 공유를 뭐 파일을 맨날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도저히 방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개발 이력을 파악할 수가 없고, 그리고 CI/CD 자체는 이제 고려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거를 깃을 적용하면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독립적인 브랜치를 통해서 각각 개발자들의 자신만의 브랜치 로컬 환경을 구축을 해서 뭐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작업했던 내용들을 이제 다시 머지를 통해서 합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커밋 기능을 통해서 과거 이력도 볼 수 있고, 뭐 동시 작업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깃에서 제공하는 CI/CD 기능을 이용해서 배포도 자동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깃 적용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브랜치를 어떻게 구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서버가 2개예요. 운영계랑 개발계 하나씩.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초기 브랜치를 구상했던 거는 이렇게 구상했습니다. 어떤 거요? 잘 돌아갈 것 같나요? 저는 처음에 잘 몰랐을 때 운영 서버랑 테스트 서버 브랜치 하나 있고, 그리고 기능들은 각각 만들어서
브랜치 관리를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그냥 이거는 그냥 1차원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개발계니까 개발계 브랜치 하나, 운영계 브랜치 하나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일단 처음에 이제 플로우를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영계에 이제 브랜치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이제 운영계에서 각각 기능들로 브랜치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이제 태스크 1, 태스크 2 브랜치를 생성을 하고 이 지금 점들은 하나의 커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이제 태스크 2 계속 개발 진행이 되고 이제 태스크 1도 개발 진행이 되고 근데 이제 이거를 배포를 여기 안에서 이제 작업이 겹치는 파일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이거를 테스트 서버에 머지를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테스트 서버를 이제 기획자분들이 보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운영계에 배포를 할지 아닐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테스트 서버에 먼저 배포를 해달라고 해서 태스크 1을 먼저 머지를 했고 이제 태스크 2를 머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당연히 충돌이 발생을 하고요. 이 충돌을 어찌저찌 해결을 해서 이제 운영계에 배포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지금 여기 플로우에서는 대부에서 운영계로 넘어갔는데 사실상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태스크 2만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대부에는 태스크 1이랑 태스크 2 작업이 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니까 태스크 2 브랜치만 따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태스크 2에서만 넣어줘야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문제를 맞닥뜨린 게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머지를 그냥 마구잡이로 다 같은 머지라고 생각을 하고 머지를 하다 보니까 태스크 2 브랜치 안에 태스크 1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태스크 2를 지금 이 작업 그대로 대부에다가 올렸는데 태스크 1 코드가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정말 고민을 했는데 이 문제가 뭐였냐? 제가 이제 항상 좀 원칙대로 가는 걸 좀 좋아해서 깃을 머지할 때는 풀 리퀘스트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풀 리퀘스트로 계속 머지를 하게 됐는데 깃허브 자동 홈페이지에서 그거를 커밋을 자동 깃허브 홈페이지에서 충돌이 나면 그거를 직접 거기 안에서 수동을 해서 커밋 머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커밋 머지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대부에 있었던 커밋들이 다 태스크 2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처음에 태스크 1을 먼저 대부에 머지를 시켰잖아요. 근데 그 코드가 머지 시켰던 코드가 대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태스크 2에도 대부의 코드가 포함돼서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태스크 2 코드를 운영계에 배포를 해버렸고요. 당연히 태스크 1 코드가 있으면 안 되는데 운영계에 있어서 바로 리셋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이 브랜치가 너무 단순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적합하지 않은 머지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기능 브랜치 자체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고 뭐 긴급 상황 시 대응이 어렵고 그리고 이 플로우를 구분을 해서 사용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운영계의 보안성을 좀 올리기 위함이 커요. 근데 운영계 자체에서 바로 뭐 기능을 만들고 운영계에 바로 배포를 한다. 그러니까 브랜치를 머지를 시킨다. 이런 거를 깃플로우에서는 용납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계 자체에서도 바로 브랜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운영계에서 하나를 거쳐서 뭐 대부 브랜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능 브랜치를 격가지로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깃플로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 그림 혹시 많이 보셨나요? 깃플로우 조금이라도 이제 공부를 해보셨으면 가장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브랜치를 나눌 때 원칙적으로 메인 브랜치, 그리고 디벨롭, 피처, 릴리즈, 핫픽스 이렇게 5개를 이제 기본으로 잡고 가요. 근데 그 이외에 뭐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디벨롭이라는 게 제가 처음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사례에서 보면 저는 개발계 서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디벨롭이 그 개발계 서버를 의미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운영계 서버를 바라보는 디벨롭 개발계 브랜치를 하나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계에서 바로 보안성을 위해서 운영계에서 바로 브랜치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운영계로 바로 브랜치가 들어가도 안 되기 때문에 대부라는 중간점을 하나 줘서 여기를 거쳐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디벨롭 브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PHL 브랜치에 다 묶어서 뭐 기능들 개발을 하게 되고 릴리즈 브랜치에서 배포하기 전에 배포 준비하고 릴리즈 하게 됩니다.
규칙이 있는데 이건 말하면서 계속 설명드린 것 같아서 운영계에서 직접 브랜치 생성 금지고요. 기능 개발은 PHR 브랜치에서 진행하게 되고 배포는 릴리즈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도 근데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회사 안에서 우리는 이런 규칙이 더 중요하다 싶으면 그 규칙을 넣어서 만들어도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 규칙으로 가져가는 거고 그 이외에 다른 규칙들도 서로 합의하에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플로우를 적용한 브랜치입니다. 일단 운영에서는 바로 기능으로 나가지 않았고요. 무조건 디벨롭을 거쳐서 나가도록 되어 있고, 제 사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서버가 있었기 때문에 테스트 브랜치를 하나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태스크 1이랑 태스크 2의 작업은. 근데 좀 다른 점은 지금 테스트 진행을 하고 나서 지금 보면 태스크 2 기능만 올릴 거기 때문에 태스크 2만 디벨롭에 올라간 게 보이시죠? 태스크 2에서 이제 디벨롭에 올라가게 되고, 이제 디벨롭에서 이제 프로드로 거쳐서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 간단한 구조예요. 근데 이 구조를 만약에 모르고 접근하신다면 저처럼 좀 고생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뭐 기플로우에 대해서 처음 들으셨거나 그러면 나중에 기플로우를 적용할 일이 있으실 때 한번 이거를 생각을 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뭐 간단하게 머지 충돌을 좀 내보고, 좀 시연을 짧게 한 5분, 10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종류는 이제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냥 일반 머지, 그냥 2개 브랜치를 하나로 병합하는 머지가 있고, 이제 체리픽이라는 머지는 그 브랜치 안에서의 커밋들에서 내가 하나의 커밋만 가져와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픽 해가지고 꺼내와서 적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살짝 보시면 머지는 파란색 브랜치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합쳐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 브랜치의 커밋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머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리픽은 보시면 이제 브랜치는 남아 있는데 그 첫 번째 커밋, 맨 밑에 있는 커밋만 내가 가져가서 이제 병합을 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베이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이제 커밋이나 커밋 내역이나 이런 게 좀 보기 복잡하거나 커밋들이 너무 많아지면 좀 나중에 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파란색의 브랜치가 옆에 들어가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브랜치로 격가지를 다 쳐내고 하나의 격가지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머지는 솔직히 너무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마 뭐 사용을 안 하신 분들은 직접 사용하시면 더 좀 심오한 세계에 들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머지 충돌을 한번 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드리도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디스플레이 확장이 되어 있어서 잠시 바꾸겠습니다. 잘 나오시나요? 네. 일단 레포지토리는 테스트로 하나 생성을 해놨고요. 저희가 할 목표를 좀 정하고 가자면 이제 디벨롭 메인을 나눠서 브랜치를 생성을 하고, 아까 말했던 대로 태스크 1, 2 기능을 구현하고 태스크 2만 운영계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좀 간단하게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 좀 중간에 뭐 릴리즈 브랜치 이런 건 좀 생략을 하고 이제 머지에 관해서만 어떻게 충돌이 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게 명령어를 통해서도 생성을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VS 코드나 인텔리제이 이런 툴을 사용해서도 깃을 정말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깃 명령어 쓰는 게 편하신 분들은 명령어 써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요즘에는 VS 코드에서도 그냥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쉽게 뭐 깃 등록만 해놓으시고 뭐 브랜치 생성하고 하는 거는 뭐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브랜치는 메인 브랜치를 바라보고 있고요. 밑에 보면 메인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디벨롭 브랜치를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어디였지? 네.
이름이 분기라고 되어 있어서 왜 분기 아무튼 네, 디벨롭 브랜치를 만들고 게시를 해주고요. 아까 기플로에 설명드렸다시피 운영기에서 브랜치를 생성을 하면 안 되고 디벨롭에서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벨롭 브랜치로 체크아웃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여기서 이제 태스크 1과 2의 브랜치를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을 이제 feature 이렇게 슬래시하고 태스크 1 하면 feature 폴더 안에 태스크 1의 브랜치가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생성을 하고 네 그리고 지금은 브랜치가 태스크 1으로 자동으로 체크아웃이 돼가지고 이걸 다시 디벨롭 브랜치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디벨롭에서 이제 feature 태스크 2를 만들어주고요. 게시도 이게 게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로컬에서만 브랜치를 생성했기 때문에 GitHub에도 이제 우리가 생성한 거를 그 서버에 올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itHub에다가 태스크 1과 태스크 2를 올려줬고요. GitHub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브랜치가 지금 develop 태스크 1, 태스크 2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스크 1 먼저 기능 작업을 하면 태스크 1 작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파일 저장 기능 A 파일에다가 지금 파일이 3개가 있는데요. D는 뭐 없다고 생각하시고 A, B, C 3개가 있는데 A에서 파일 저장 기능을 만들고 근데 보니까 B에서도 파일 저장 기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파일 저장 기능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커밋 기능이 있는데 커밋 기능 이제 저장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파일 저장 기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팁으로 드리자면 커밋을 쓰실 때 좀 앞에다가 명확하게 어떤 기능인지 올려주고 쓰면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이력을 확인할 때 좀 쉽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에 뭐 어떤 크게 주제를 정해놓고 기능 개발 그리고 이게 뭐 저희는 그냥 뭐 피그마 지라 이걸 써가지고 뭐 거기 티켓 코드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뭐 파일 기능 이렇게 넣고 뭐 저장 뭐 이런 식으로 커밋도 좀 자세하게 써주면 좋습니다. 이거를 원래는 변경 사항을 스테이징 하고 올려줘야 돼요. 스테이징은 이제 애드하는 건데 git 애드인데 근데 뭐 요즘에는 그냥 커밋하면 자동으로 뭐 커밋 해주겠다고 나와서 자동으로 커밋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게 변경 내용 동기화를 좀 저는 비추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풀이랑 푸시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땡겨오기는 싫은데 풀을 하긴 싫은데 뭐 풀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직접 푸시를 하는 거를 좀 손으로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푸시를 직접 해주고 이렇게 되면 태스크 1이 브랜치 뭐 올라가게 됩니다. 태스크 1 우리가 지금 작업했던 파일 저장 기능이 GitHub에 올라갔고요. 이제 태스크 2 기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스크 2는 지금 작업이 안 되어 있죠. 당연히 독립적으로 브랜치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C에서 뭐 코멘트 기능을 만들겠습니다. 프린트 코멘트. 근데 보니까 이제 B 파일에서 뭐 공통으로 코드를 관리하고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여기도 코멘트 기능을 같이 만들어줘야겠죠. 공통 파일이라면. 그럼 B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스크 1에서도 B 파일을 작업을 했고 태스크 2에서도 B 파일을 작업했기 때문에 나중에 병합할 때 무조건 에러가 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커밋을 생성하고 올려주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커밋하고 푸시하는 과정으로 내가 로컬에서 작업한 내용들을 GitHub에다가 올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GitHub에 올렸기 때문에 이제 다른 개발자들도 내 코드를 다 볼 수 있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 다른 개발자들이 이 코드를 가져다가 이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구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머지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GitHub 페이지에 가면 여기 풀 리퀘스트가 있어요. 뭐 여기 푸시를 하면 자동으로 위에 뜨기도 하는데 여기 풀 리퀘스트 들어가서 뭐 뉴 풀 리퀘스트를 생성을 하면 생성을 할 수 있고요. 우리의 목표는
이제 디벨롭에 먼저 올리고 테스트를 한 이후에 메인에 반영하는 거니까 이제 디벨롭을 바라보도록 해주고 이제 디벨롭에다가 머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먼저 태스크 1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태스크 1을 풀 리퀘스트를 하려고 하니까 머지가 가능하다고 떠요. 이거는 이제 충돌이 안 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디벨롭에서는 뭐 아까 디벨롭은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격가지로 나갔던 브랜치이기 때문에 충돌 나는 파일이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밑에 이제 어떤 파일을 수정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풀 리퀘스트를 생성을 하고 여기다 뭐 내용을 더 적을 수 있어요. 뭐 create 풀 리퀘스트를 하면 이제 풀 리퀘스트가 가게 됩니다. 뭐 여기서 만약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내 코드를 봐주세요라고 요청도 할 수 있어요. GitHub 기능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담당자분이 봐주시고 이거를 수락을 했을 때 머지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머지 풀 리퀘스트를 하면 이제 머지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를 잠깐 열어보면 머지도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스컷이랑 리베이스도 있는데 뭐 스컷이랑 리베이스는 좀 코드를 간결하게 커밋들을 간결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머지 커밋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기본에 설정되어 있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머지 풀 리퀘스트를 날리면 이제 성공적으로 머지가 됐다고 나오고 이제 우리가 풀 리퀘스트 만들었던 풀 리퀘스트를 오픈했던 건 이제 클로즈 되었다고 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디벨롭에는 태스크 1 코드가 들어가게 되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벨롭으로 넘어가서 이거를 지금 아무것도 안 뜨는데 지금 내 로컬 환경과 GitHub의 환경을 동기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 기능이 패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패치를 눌러주면 이제 GitHub에 올라갔던 기능들이 자동으로 이제 동기화돼서 당겨지게 되고 이거를 뭐 동기화 시켜서 동기화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태스크 1의 내용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태스크 1의 파일 저장 기능들이 들어왔죠. 근데 C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태스크 2를 아직 적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잠깐 여기 뭐 Git 그래프를 한번 보면 요즘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냥 그래프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흐름을 좀 크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태스크 1은 디벨롭에 들어가서 병합이 된 거고 태스크 2는 아직 병합이 안 돼서 그냥 독립적인 브랜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태스크 2를 머지 시키겠습니다. 태스크 2 이거 눌러서 하셔도 되고요. 태스크 2를 디벨롭에 머지를 하려고 하니까 머지를 할 수 없대요. 아까 우리가 B 파일에서 B 파일을 동일하게 둘이 작업을 해줬죠. 근데 또 이제 애석하게도 같은 줄에다 작업을 했어요. 그럼 무조건 머지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요청을 날려 볼게요. 요청을 날리니까 여기서 머지 버튼 자체가 사라지고 이 컨플릭트 충돌 난 거를 해결해야지만 머지를 할 수 있다고 뜹니다. 여기서 보면 리졸브 컨플릭트를 누르면 뭐 이렇게 여기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수정을 해서 마크 에즈 리조블드 하고 커밋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디벨롭에 올라가고 끝날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스크 2 브랜치 안에 태스크 1 코드가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디벨롭에는 태스크 1 코드를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커밋을 하게 되면 이 지금 커밋을 할 때 지금 우리가 디벨롭에다 커밋을 하게 되는데 디벨롭은 태스크 1 코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태스크 2를 지금 디벨롭에 머지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럼 일단 동기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디벨롭 코드를 뭐 태스크 2에서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것 같아요. 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태스크 2에 태스크 1 코드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작업을 하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작업하지 말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여기서 머지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없고 이제 VS 코드로 다시 넘어가서 여기서 잠시만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머지를 시킬 목표의 지점이 디벨롭이에요. 그래서 디벨롭 브랜치로 체크아웃을 시켜주고 내가 다른 브랜치에서 가져오겠다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면 디벨롭 브랜치로 지금 설정을 해놨잖아요. 여기서 이 디벨롭 브랜치에다가 태스크 2 코드를 포함시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디벨롭 브랜치로 지금 바꿔져 있고요. 뭐 간단하게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서도 할 수 있더라고요. 뭐 머지 인 커런트 브랜치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명령어로 git 머지 하고, 우리가 머지할 브랜치가 feature task 2였죠? task 2 이렇게 명령어를 주면 일단 여기서도 충돌이 났다고 뜨게 되고요. 근데 기록을 보면 이게 지금 잘려서 잘 안 보이는데, 뭐야, 이게 올라갔네요. 여기에 변경사항에 보면 변경사항 병합이라고 떠요. 이게 뭐냐? 병합을 시켜달라 이거예요. 충돌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눌러서 보니까 이거는 태스크 1 코드였는데 위에 거는 밑에는 태스크 2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내가 지금 자동으로 할 수 없으니까 너네가 수동으로 해줘라 라고 깃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일단 태스크 1은 안 올릴 거예요. 그래서 태스크 2만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태스크 2가 커멘트죠. 그럼 이제 수신 변경 사항을 맞나? 하면 네, 맞네요. 네,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다시 저장을 해서 커밋 푸시를 해줘야 이제 머지된 상태가 유지된 상태로 이제 푸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고요. 저장을 하면 변경사항 병합이 아직 스테이징 되지가 않았어요. 아까 처음에 스테이징 잠깐 설명드렸는데, 스테이징을 하는 게 내가 이 파일을 깃허브에 올리겠다라고 그냥 선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스테이징을 시켜주겠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제 커밋을 하고 이거를 푸시를 해주면 머지가 이제 충돌 났던 머지가 해결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디벨롭이죠. 디벨롭 보면 A 파일 저장 기능 잘 들어와 있죠. B 이거 코멘트 바뀐 거 들어왔죠. C 코멘트 들어왔죠. 그리고 저희가 또 확인해야 될 거는 태스크 1, 2가 독립적으로 유지되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태스크 2를 한번 봐보면 여기 A 아무것도 없죠. B에 코멘트만 있죠. C에 코멘트만 있죠.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브랜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독립된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게 브랜치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뭐 마지막으로 뭐 이제 메인에다가 태스크 2를 올리면 되니까 디벨롭을 올리면 안 되고,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네, 짧게 하려고. 태스크 2를 올리면 뭐 머지 할 수 있다고 뜨고, 동일하게 create pull request를 생성을 하면서 충돌 당연히 안 나고요. 이렇게 해서 운영계 어떻게 메인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좀 당연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거나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저는 좀 충돌을 많이 내면서 혼자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깃허브 무료니까 깃허브에다 그냥 테스트 리포지토리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뭐 충돌 이것도 내보고, 아니면 뭐 여러 기능도 다 써보고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 코딩 강의를 보면서 그분이 말했던 내용 중에 좀 인상 깊어서 가져왔는데, 이제 모르면 사고 알면 기능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사고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셨으니까 기능으로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있는데 아까 병합할 때 머지랑 쉐이픽이랑 리베이스 세 가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 머지 대신에 리베이스를 사용하는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머지 대신에 리베이스를 사용할 때는 저는 약간 커밋 그 브랜치의 커밋들을 그냥 통합시키고 싶을 때 리베이스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커밋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커밋들인데 뭐 브랜치에 남아 있으면 그냥 하나의 커밋으로 만들어서 통합시키고 싶을 때 리베이스를 좀 주로 사용합니다. 네. 스쿼시 머지랑 일반 머지 중에 어떤 거 선호하시나요? 저는 스쿼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스쿼시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네, 저는 스쿼시에 익숙하지 않아서 안 쓰는 것일 수도 있는데, 네,
뭐 스쿼시 한번 공부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컨플릭트가 난 상황에서 네. 한 세네 명의 엔지니어가 동시에 컨플릭트를 냈다라고 네. 만약에 상황을 가정을 하면은 그럴 때 혹시 컨플릭트를 누가 해결하나요? 그거는 저는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으로 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충돌이 나면 이제 혼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팀 안에서 충돌이 났다고 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무조건 소통을 뭐 팀장님이 됐든 이제 소통을 들어가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안에서 정리해서 이제 한 명이 해결해 나가던가 아니면 같이 해결해 나가던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이번엔 타임 길게 쉬고서 4시에 바로 또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